오늘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까지 이루어지면서 양강 대결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경제 정책만 이렇게 봤을 때 네. 지금 대선 이후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께 어떻습니까? 대선 이후 좀 호재가 될 만하다던가 약간 이건 좀 기대해 볼 만하다던가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큰 틀에서 세 가지 측면 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에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도에 민간이 가세하는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흐르는 경제 정책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입니다. 네. 네, 하고 뭐 규제 완화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두 후보의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네네. 같고 제가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건데 네네. 첫 번째 뭐 어느 후보든 간에요. 다가온 숙제가 코로나19 극복인데 네.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890조인데요. 이게 코로나19 때 한 200조 이상 늘어났어요. 네. 생각해 보시죠. 2년 반, 2년, 3년에 200조 이상이 늘어났다면 이 빚은 실제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거의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과거에서 이런 정도의 빚 한번 터졌던 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네. 카드채라고요. 네. 예, 네. 사람들이 카드를 하도 긁다가 신용불량자가 난 그 때문에 LG카드라는 회사가 망하고 없어졌죠. 신한카드가 된 네. 그 사건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이 빚 부실은 거의 한 6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숙제들은 아마 이 자영업자 빚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부채 채무 조정이라는 카드를 여기에 대해서 꺼냈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긴급 신속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제 자영업자 살리기 네. 나서겠다. 네. 이렇게 좀 두 네. 후보가 대비되는. 네. 그 첫 번째가 아마 자영업자 부채 처리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누가 되든 물가입니다. 예. 물가가 가장 첫 번째 뭐 경제팀, 네. 예, 해당 정부의 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물가 잡는 핵심은 지금 원자재 수급 네. 확보거든요. 예. 근데 원자재를 전 세계가 못 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물가가 튀어오르는 게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새로운 정부는 네. 물가 폭등이라는 걸 그대로 막고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아까 네. 이제 3월 9일로 가장 지금 많이 주목되는 게 네. 부동산인데 네. 잘 보시면은 두 후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의 민간, 또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이기는 하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접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령 규제에 있어서도 뭐 윤석열 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 뭐 세금 규제 완화지만 이재명 후보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서 네네. 네. 일시적으로 거래를 튼다. 이제 예. 이런 것들은 맥락이 좀 이제 맞닿아 있기는 한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집값이 제 의견입니다. 막 올라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후보가 돼서 정권이 잡던 떨어지는 쪽의 걱정도 함께 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네. 인플레 구도라면. 예. 그래서 지금의 정책들을 제가 매일 공부를 할 때 보면 다들 이제 올라가는 쪽을 막 못 오르게 막는 이제 양쪽 뭐 그런 쪽이기는 한데 또 부동산이 한번 하락 쪽으로 가면 걷잡을 수가 그렇죠. 또 없습니다. 네. 금리 그러니까 인상 국면이고 인플레까지 있으면 하락할 가능성은 커지죠. 그렇죠. 게다가 네. 원자재발 경제 위기는 항상 거의 100%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거든요. 예. 경제 불황으로 안 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원자재발. 원자재도 막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수급이 깨진 네.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세 가지 숙제를 다 안고 출발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딱히 그 후에는 좀 좋아지겠다, 나아지겠다 하는 시그널도 별로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풀어가는 경제 네. 위기 국면, 경제 네. 불안 국면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해외발 이슈들 때문에 네. 우리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고요. 계속 뭐 첫 시간에 첫 번째 질문에도 얘기했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잠잠해지거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1순위로 먼저 타격을 받는 데는 우리나라, 뭐 아니면 독일, 네. 뭐 일본 이런 경제들인데 그 내수가 우리는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겠죠.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글쎄요. 이 지금 막 오늘 단일화도 그리고 막 어떤 정치 이슈가 막 되고는 있는데요. 저는 딱 새 정부 출발하면
맞닥뜨리는 거는 경제라고 보고 있고 네. 그때부터의 물가 잡는 문제들 막 너나 나나 막 올릴 거거든요. 예, 가격을. 그걸 그렇겠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와중에서 자영업자분들 리오프닝 됐는데 이제 빚 갚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빚 부실화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아서 각 후보의 경제팀 네. 정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바싹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네, 당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예. 당선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남자랑 여자 이게 연애를 시작할 때도 네. 우리 사귀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일 이후가 중요한 거고요. 맞아요. 네. 선거도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된 이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해안을 다 가지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는요. 대통령 선거 날 바로 다음 날이라서 저희가 프리데스크에서도 그 정치 코너를 특집으로 준비할 예정이어서 정철진 평론가님과는 2주 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영향 이런 것도 그렇죠. 좀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2주 후면 또 많은 것들이 네, 변할 네, 겁니다. 네. 오늘 인사.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